유발하는 주범은 무엇일까? 땀이 나면 아무래도 불쾌하니까. 항상 수건을 준비하거나 그리고 땀을 닦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땀 냄새 나서. 인간의 몸은 보통 대뇌 온도가 섭씨 36.9도에 도달하면 몸의 열을 떨어뜨리려는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때 피부에 분포되어 있는 땀샘을 통해 땀이 분비되는 것이다. 인간의 몸은 이렇게 땀을 통해 열을 배출한다. 그렇다면 땀은 체내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까? 운동하기 전과 후, 땀 흘리기 전과 후를 체열 검사를 통해 비교해 본 결과 땀을 흘린 부분의 체온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땀을 흘림으로써 기온도 조절이 되면서 피부를 윤기 있고 촉촉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땀의 기능으로는 노폐물 배설과 더불어서 체온 조절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땀으로 인해 여름이 괴로운 사람이 있다. 네. 요새는 좀 땀 나시는 게 어떠세요? 발도 땀이 좀 많이 나요. 과도한 땀 분비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영재 씨. 10몇 년 되는. 네. 진료를 받는 몇 분 사이에도 쉴 새 없이 흐르는 땀. 영재 씨의 셔츠는 마를 날이 없다. 평상시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옷이 많이 젖습니다. 그냥. 땀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예,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과도하게 땀을 흘리는 증상 다한증은 신경 전달의 과민 반응에 의해 생리적으로 필요 이상의 땀을 분비하는 자율신경계 이상을 말한다. 그러나 이영재 씨는 원래 몸에 땀이 많았던 것은 아니었다. 몸 쪽에는 많이 안 났었는데요. 이게 손 시술하고 난 다음에 얼굴하고 이쪽에 노는 땀이 이쪽에 이제 많이 몸 쪽으로 이제 많이. 어렸을 때부터 땀이 많았던 이영재 씨는 고등학교 때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았다. 그 이후 손과 얼굴에는 땀이 나지 않지만 가슴과 등에 더 많은 땀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손광경을 이용해서 교감신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으셨고요. 그 결과 손바닥이나 얼굴에서 나지 않는 땀이 다른 부위에서 이제 땀이 나는 상황이 되셨는데요. 특히 이제 몸통 쪽으로 땀이 많이 나시는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를 저희가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합니다. 이영재 씨의 직업은 주류 영업사원. 일의 특성상 해가 진 저녁시간 이후가 본격적인 영업시간이다. 첫 번째 업무가 끝나고 그의 셔츠는 어느새 땀으로 흥건히 젖었다. 잠깐 사이인데도 땀을 꽤 많이 흘리시네요. 아, 예. 하루 평균 20건의 영업을 다니는 영재 씨. 다음 목적지로 향하기 전 젖은 셔츠를 새 것으로 갈아입는다. 하루에 한 4-5벌 정도 갈아입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땀도 더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좀 많이 곤욕스럽습니다. 금방 갈아입은 셔츠가 다시 젖어들까 에어컨에서 몸을 떼지 못하는 영재 씨. 하루 수십 곳을 이동하며 일을 해야 하는 그에게 여름은 곤혹스럽기 그지없는 계절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날씨도 덥고 이러니까 평상시 이제 실내보다는 실외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 땀에 흘리는 양이 진짜 많아가지고 그게 많이 불편합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한창 꾸미고 싶을 나이 22살의 유재술 씨 역시 땀으로 고민이 많다. 손에 무언가 쥐기 무섭게 흘러내리는 땀 때문에 손에서 수건을 놓을 날이 없다는 그녀. 친구들 만날 때 손잡거나 또 남자친구 있었을 때 손잡고 다닐 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그래서 좀 많이 그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고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과 다정하게 손잡고 걷는 것이 어릴 적 꿈이었다는 유재술 씨. 보상성 다한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수술을 받을 수도 없었다. 지금 완전 어렵게 병원을 찾은 유재술 씨. 지금 만져봤을 때 정상인에 비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축축해져 있고 육안적으로 봐도 땀이 맺혀 있는 게 보이네요.
다한증은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5분 동안 100mg의 땀이 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한증 환자와 일반인의 차이는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인과 다한증 환자의 손에 요오드 용액을 발라 말린 후 그 위에 녹말가루를 덧발라 보았다. 그 결과 아무 반응이 없는 일반인의 손에 비해 다한증 환자는 땀으로 인해 손바닥에 남아있던 요오드 용액이 녹말과의 화학작용을 일으키며 보라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라색으로 색깔이 변한 부위가 땀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고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술 씨의 손 다한증 치료 방법은 바로 보툴리눔 톡신 시술법. 주름을 개선하는 미용 치료법으로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 시술이 다한증 치료에 도입된 것이다.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것은 근육과 신경의 말단부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하여서 발한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보툴리눔 톡신의 치료는 비교적 간단하고 안전한 시술이 되겠습니다. 땀 때문에 또 다른 고민이 있다는 전원철 씨. 그의 별명은 바로 마이클 조던이다. 조던만큼이나 농구를 잘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나는 특유의 채취까지도 닮았기 때문이었다. 전원철 씨의 고민은 다름 아닌 액취증. 땀이 세균에 분해되면서 악취가 나는 액취증은 운동을 좋아하는 그에겐 꽤나 큰 골칫거리다. 운동하고 나서 땀이 나면은 친구들이 싫어해가지고 이게 떨어있게 됐대요. 친구와의 적당한 거리감은 필수. 내가 멀리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멀리 특히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 가야 할 때 원철 씨가 빼놓지 않는 일이 있다. 채취를 잠시라도 억제시키기 위해 땀냄새 제거제를 뿌리는 것. 혹시나 자신의 채취가 새어나갈까 꼼꼼히 점검하는 원철 씨. 땀냄새 제거제는 여름철 그의 필수품이다. 지하철 타기 전에는 꼭 화장실에 들려서 뿌리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치료를 받아도 남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남들 눈치가 계속 보여요. 나름대로 철저한 대비를 마쳤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않는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애초에 막기 위해 스스로가 소외되는 것이다. 액취증과 함께 대인 기피 증상까지 보였던 전원철 씨. 수개월 전부터 꾸준한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증상은 어느 정도 완화됐다. 액취증 치료에는 겨드랑이 부위에 레이저를 쏴 땀샘을 파괴시키는 레이저 시술이나 절연침을 이용해 땀과 액취를 유발하는 아포크린선을 파괴하는 시술처럼 다한증 치료와 마찬가지로 땀 자체를 억제시키는 치료법이 사용되고 있다. 원철 씨는 액취증 치료와 더불어 자신감도 함께 회복하는 중이다. 되게 사소한 건데 그냥 뭐랄까 뭘 하더라도 좀 더 긍정적으로 하고 좀 더 먼저 나서서 하게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 반면 땀이 잘 나지 않아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다. 다부진 몸의 한서엽 씨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운동은커녕 몸을 움직이는 일조차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이렇게 운동을 하며 땀을 흘리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는 서엽 씨. 그는 체온이 올라가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통증을 동반한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였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체온이 섭씨 1도 올라가면서 생성된 체내의 독성 물질이 모낭의 세포를 자극하면서 히스타민을 분비해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현재까진 완치법이 없다. 단지 두드러기의 고통이라도 줄여보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한 끝에 의외의 곳에서 해법을 찾았다고 한다. 오히려 땀이 나는 상황에서 되게 바늘로 꽂히는 기분이 전신에 들었거든요. 그런 기분 때문에 오히려 운동을 더 안 하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니까